2026년용 AI 요금제 가이드 자료들을 보내주셨는데요. AI 플러스랑 AI 프로, 월 11,000원하고 29,000원. 딱 보자마자 이거 고민되겠다 싶더라고요. 이게 그냥 저가형, 고급형 이런 차이일까요? 아니면 아예 다른 종류의 도구를 고르는 문제일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건 뭐랄까, 자전거냐 자동차냐를 고르는 문제 같았어요. 둘 다 이동수단은 맞는데 목적이랑 경험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료의 핵심을 딱 한 단어로 꿰뚫은다면 체험 대 창작이 될 것 같습니다. 체험 대 창작. 와, 아주 명쾌한데요? 그럼 이 두 갈래 길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질문을 먼저 마음에 품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AI를 통해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하게 도와줄 유능한 조수가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줄 창의적인 파트너가 필요하신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특히 가격 차이는 약 2.5배 정도인데 제공되는 스토리지 용량은 200기가와 2테라, 무려 10배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미 두 요금제는 사용처가 다릅니다 하고 강력하게 알려주는 셈이죠. 오케이,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그 숫자, 스토리지 용량부터 시작해보죠. 200기가랑 2테라. 사실 요즘 클라우드도 많아서 200기가도 적은 건 아닌데 2테라는 정말 압도적이거든요. 이게 그냥 파일을 많이 저장해라 이런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아니죠. 이건 이 AI가 어떤 종류의 결과물을 만들고 또 처리하도록 설계됐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입니다. 200기가면 워드 파일 수만 개, PDF 보고서 수백 개, 주고받은 이메일 데이터, 이런 걸 저장하기에 차고 넘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텍스트 기반의 업무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문서 요약이나 이메일 초안 작성 같은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200기가를 다 채울 일도 거의 없겠네요. 하지만 2테라는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군요. 그쵸. 2테라, 그러니까 2000기가는 고화질 이미지 수천 장 아니면 4K 영상 몇 시간을 저장해야 비로소 채워나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이건 이 요금제는 이미지나 영상 같은 무거운 미디어 파일을 가르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죠. 애초에 다루는 데이터의 무게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스토리지 용량이 단순한 창고 크기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AI란 뭘 만들어갈지를 암시하는 첫 번째 이종표였네요. 그럼 이제 그 창고 안에 들어있는 진짜 도구들의 차이를 한번 들여다보죠. 보내주신 최종 결정 매트릭스 자료를 보니까 기능 차이가 정말 극명하던데요. 네, 특히 이미지 생성 기능에서 체험과 창작의 차이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AI 플러스는 하루에 딱 3장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요. 반면에 프로는 100장 이상, 사실상 무제한이죠. 하루 3장이요? 와, 솔직히 좀 충격적인 제안인데요. 제가 예전에 무료 AI로 프레젠테이션에 쓸 이미지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웃는 얼굴로 서류를 들고 있는 로봇, 이거 하나 제대로 뽑는데 10번은 시도했거든요. 3번 만에 원하는 걸 얻는다.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깝지 않나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3장은 창작용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AI 이미지 기능, 이 정도 수준입니다 하고 맛만 보여주는 말 그대로 체험용인 거죠. 급하게 이미지 한두 개가 필요할 때 아니면 내 아이디어가 그림으로 어떻게 나올지 테스트해보는 용도로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일관된 톤 앤 매너를 가진 콘텐츠를 여러 개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반면에 하루 100장 이상은 이건 뭐 거의 개인 스튜디오를 하나 차려주는 수준이네요. 네, 이건 디자이너나 마케터에게는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필수 장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위해 수십 가지 시안을 만들고 그중에서 가장 반응 좋은 스타일을 발전시켜야 할 때 시도 횟수에 제한이 있으면 그건 곧 창의력의 제한과 같거든요. PR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시도하면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영상 제작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플러스는 맛보기 수준, 프로는 정규 콘텐츠 생산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맛보기라 함은 아마 10초짜리 짧은 클립 정도를 의미하겠죠? 이걸로는 유튜브 쇼츠 하나 만들기도 버거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규 콘텐츠 생산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차원을 넘어서 유튜브 영상의 일부 소스로 활용하거나 SNS에 올릴 광고 영상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와 길이를 보장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마 PRO는 고해상도 출력을 지원하거나 최소 1분 이상의 의미 있는 길이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 유료 모델인 BO3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듣고 보니 이 기능 차이는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니라 쓸모의 문제네요. 플러스의 결과물은 와, AI가 이런 것도 하네 하고 신기해하는 데서 그치지만 프로의 결과물은 내 최종 작업물에 직접 쓸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크리에이터에게는 그 차이가 곧 생산성의 차이, 그리고 결과물의 퀄리티 차이랑 직결되는 문제죠. 와, 그런데 기능보다 더 제 마음에 와닿았던 건 속도에 대한 비유였어요. 자료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PLU스는 여러 사람이 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데 프로는 혼자 로켓을 타고 날아가더라고요. 대기 발생과 즉시 처리. 이 차이가 창작 과정에서는 정말 치명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창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몰입 혹은 흐름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좋은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을 때 그걸 바로 시도해보고 나온 결과물을 보고 즉각적으로 다음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과정이 물 흐르듯이 이어져야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글 쓸 때 막혔다가 갑자기 좋은 문장이 떠오르면 바로 써봐야 하는데 그때 컴퓨터가 버벅거리면 눈앞에 있던 아이디어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이미지나 영상 생성은 훨씬 더 심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대기 시간은 창의성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가장 큰 적이에요. 아이디어를 입력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30초, 1분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 사이에 집중력은 흩어지고 처음에 그 날카로운 영감은 무뎌지게 되죠. 그래서 프로 요금제가 파는 건 단순히 빠른 속도라는 기술적 스펙이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 모든 마찰을 제거해주는 끊김없는 창작 경험 그 자체를 빠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 창작 경험을 판다. 이 말이 정말 와닿네요. 속도가 빠르면 더 많은 시도를 할 수 있고 그게 결국 더 나은 결과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겠군요. 자, 그럼 마지막 기능 비교입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AI의 두뇌, 즉 지능의 차이인데요. 플러스는 단순 보조, 프로는 심층 연쇄 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마치 비서와 전략가의 차이처럼 들리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단순 보조는 명확하게 주어진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비서의 역할이죠. 이 3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세 문단으로 요약해줘 라던가 거래처에 보낼 정중한 거절 이메일 초안 작성해줘 같은 명확한 지시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월 11,000원의 가치는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렇죠. 저것만 잘해줘도 칼퇴에 엄청난 도움이 되니까요. 그럼 심층 연쇄 분석은 뭐가 다른 건가요? 단순히 더 똑똑하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전략가의 역할에 가깝습니다. 하나의 독립된 명령을 처리하는 걸 넘어서 여러 단계의 사고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쇄 분석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예를 들어서 복잡한 시장 분석 데이터를 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트렌드 3가지를 찾아내고 1단계, 그 트렌드가 우리 회사에 미칠 기회와 위협 요인을 분석한 다음 2단계, 이 기회를 활용할 마케팅 캠페인 아이디어 3가지를 제안해줘 3단계. 질문 하나에 답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분석이 다음 분석을 낳고 그게 다시 구체적인 전략으로 이어지는 말 그대로 생각의 꼬리물기네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능력인데요. 맞습니다. 복잡하고 정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제미나이 3 프로 모델이랑 워크스페이스, 그러니까 메일, 문서, 스프레드시트 연동 기능이 바로 이 심층 연쇄 분석 능력을 내 실제 업무 데이터랑 결합시켜서 그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 메일함에 쌓인 고객 문의를 분석해서 제품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식의 작업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이쯤 되니 각 요금제에 어울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명확하게 그려지는데요. 먼저 AI 플러스는 어떤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까요?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실속형 균형을 추구하는 분들입니다. 핵심은 기존 업무의 효율화예요.
주된 작업이 문서 작성, 이메일 처리, 자료 요약 같은 텍스트 기반의 업무인 직장인이나 학생들이죠.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AI의 도움을 받아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싶은 분들께 최적화된 선택입니다. 고품질 이미지나 영상 제작 기능이 제한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기능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합리적인 거네요. 그렇죠. 내 업무의 90%가 텍스트 기반이라면 굳이 불필요한 미디어 생성 기능에 3배 가까운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건 단점이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과 집중의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반면에 AI 프로는 명확하게 전문가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디자이너, 데이터 분석가, 콘텐츠 크리에이터처럼 AI가 보조 도구를 넘어서 핵심 생산 수단이 되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에게 필요한 건 무제한의 창의성이고요. 이 그룹에게 AI는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 같은 필수 장비입니다. 따라서 이미지 생성 횟수 제한이나 처리 속도 저하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작업의 퀄리티와 양, 즉 수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죠. 월 29,000원이라는 비용은 단순한 구독료가 아니라 내 창의력과 시간을 아껴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결국 선택은 보내주신 자료의 마지막 비유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AI라는 미지의 숲에 이제 막 들어선 탐험가에게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AI 플러스가 이미 목적지가 명확하고 그곳까지 뻥 뚫린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리고 싶은 드라이버에게는 AI 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의 현재 위치와 성장 속도에 맞춰 선택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지금은 숲을 탐험하는 단계지만 곧 고속도로를 달리고 싶다는 목표가 있다면 플러스로 시작해서 AI와 친숙해진 뒤 더 높은 성능이 필요해지는 시점에 프로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할 필요도 그렇다고 자신의 가능성을 너무 낮게 평가할 필요도 없겠네요. 현재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도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결국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서 성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나 자신의 계획이니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네요. 여러분은 현재의 필요에 딱 맞는 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에 필요한 도구를 먼저 갖추고 그 도구의 가능성에 여러분 자신을 맞춰 성장해 가시겠습니까? 때로는 좋은 장비가 사람의 실력을 끌어올리기도 하니까요.